박 전 장관이 지난달 소환 조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항변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포고령은 언제쯤 하셨어요? 비켜줘야지 내가 가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카메라를 저래 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하네. 검찰국에서 국민들 앞에서도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상식하게 부사한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분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해서 질문하시는 건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의 입장을 보면 의혹에 전면 부인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의 내란에 동조하는 지시가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의 지시였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당시에 그 계엄 포고령을 발동했지 않습니까? 예. 계엄 포고령의 제1항 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그 위법한 그 포고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것은 위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은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후의 행동들, 소위 얘기해서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검토해라라고 지시를 실국장 회의에서 하거나 또는 그 구치소의 수용 공간들을 확보해봐라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법무부의 출국팀에 대해서 대기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안들, 이거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체포하고 그 체포를 염두에 둔 그런 행위들과 일관적으로 맥이 닿아 있는 상황들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체포하려고 했는지가 너무나 명백하고 자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당시에 나왔던 정치인들 열 몇 명의 명단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그 명단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노상원 수첩에 나온 그 몇백 명의 수거 대상자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박성재 장관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그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으로 보면 지금 이 특검의 어떤 수사 상황이라든가 증거들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가 있는 과천으로 박 전 장관이 이동하면서 했던 통화 기록들은 특검이 확보가 된 상태고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인데 그중에 구금시설 담당자, 그중에서도 서울구치소 구금시설 담당자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새벽에 다시 출근을 했다라는 보도가 드러났습니다. 조윤삼 변호사님. 그럼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내린 지시가 실무자까지도 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거쳐 내려갔겠죠. 그렇게 또 유출해 볼 수 있는데 이 정황이 직권남용 혐의로 적용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어떻게 보면 구조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당시에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했고 소방청장이 그 내용을 소방청 차장에게 다시 하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전후로 해서 수차례 통화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그대로 서울구치소장에게 하달한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소명이 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국회에 나와서요. 자, 작년 12월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거실 지정 직원, 그러니까 어느 호실에 수용자를 넣을지 이걸 지정하는 실무 직원들이 출근한 기록이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서울구치소에 2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언제 출근했는지 0시 19분, 그러니까 12월 3일 지나서 자정이 지나서 12월 4일 0시 19분부터 뭐 새벽까지 있었다는 게 이렇게 기록이 드러나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그러면 이거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셈이네요? 글쎄요. 시간대로 놓고 보면 의문을 가질 수는 있고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또 교정본부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하면은 사실관계는 충분히 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권력이 굉장히 뭔가 흥분해서 이걸 앞세우기보다는 특검에 차분히 맡겨놓거나 혹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감찰 등으로 조사를 하거나 하면은 사실관계는 규명이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에 따른 응분한 처분을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12월 3일 밤 행적이 그래서 중요해 보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